보스턴의 작은 교회에 살던 모건 가족. 앤드류와 클레어는 결혼 후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난임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맞서야 했습니다. 수년간의 좌절 끝에 그들은 인공수정을 통해 딸 엘리엘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엘리는 가족의 삶의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엘리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웅덩이를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고 주말 아침마다 가족이 함께 만든 팬케이크를 누구보다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6살이 되던 해 앤드류와 클레어는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이합니다. 골반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볼 때 유익 육종유즈 사코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가족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유익 육종은 희귀한 골육종으로 아이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치명적인 암이었습니다. 앤드류와 클레어는 모든 것을 던져 치료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보스턴의 유수한 병원부터 뉴욕과 텍사스의 전문 병원을 전전했지만 답은 늘 같았습니다.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존율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모건 가족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클레어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의사의 말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드류가 우연히 온라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 성공적인 치료 사례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AI 기반 정밀 의료 기술과 최첨단 수술 기법을 활용한 치료 덕분에 재발 위험이 낮아졌고 완치율도 대폭 향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해낼 수 있다면 엘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앤드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미국조차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병을 다른 나라에서 고칠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례와 후기,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의 독창성을 더 알아보며 가족은 점차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해요. 한국으로 가야 해요. 클레어의 한마디는 모건 가족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건 가족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클레어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의사의 말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드류가 우연히 온라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사는 한국의 서울대병원에서 유익 육종 환자의 성공적인 치료 사례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AI 기반 정밀 의료 기술과 최첨단 수술 기법을 활용한 치료 덕분에 재발 위험이 낮아졌고 완치율도 대폭 향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해낼 수 있다면 엘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앤드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미국조차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병을 다른 나라에서 고칠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례와 후기,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의 독창성을 더 알아보며 가족은 점차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해요. 한국으로 가야 해요. 클레어의 한마디는 모건 가족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떠난다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앤드류는 회사에 장기 휴직을 신청해야 했고 클레어는 엘리와 함께 머물 장기 체류지와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한국? 왜 하필 거길 가려고 해? 미국에서도 치료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친구들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부모로서 딸을 포기할 수 없었던 모건 부부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걸어야 해요. 엘리가 생명을 얻는다면 그 어떤 대가도 아깝지 않아요. 클레어는 이 모든 과정을 엘리의 웃음이 다시 돌아올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엘리는 평소와 다르게 무척 활기가 넘쳤습니다.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여행 가방에 장난감을 넣었다 뺐다 반복했고 새로 산 분홍색 모자를 쓰며 말했다. 엄마, 한국은 어떤 나라야? 내가 좋아하는 팬케이크도 있어. 클레어는 엘리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딸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한국에는 엘리를 위한 멋진 사람들이 있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이렇게 모건 가족은 마침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엘리는 창가에 얼굴을 붙인 채 처음 타본 비행기의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연신 감탄했고 앤드류와 클레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를 지킬 거야.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은 그들의 결정이 옳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한 후 모건 가족은 준비 과정에서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마주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치료 비용이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든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앤드류는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상담했고 클레어는 가족의 지인을 통해 기부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언어 장벽에 대한 걱정이 이들 부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 전혀 못하는데 괜찮을까?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앤드류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엘리가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한국어를 배우면 되지.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셈이야. 그렇게 영어로 예약한 서울대병원의 첫 상담 날짜가 정해졌고 비행기표도 예약되었습니다. 출발을 준비하면서 가족은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인터넷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는 김치나 불고기 같은 음식을 보며 내 신맛에 대해 걱정했지만 앤드류는 매운 음식도 먹어보면 익숙해질 거야. 새로운 모험이라고 생각하자고. 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출국 전날 밤 클레어는 마지막으로 엘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인형들과 밝은 그림들이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엘리가 깊이 잠든 얼굴을 보며 클레어는 가만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선택이 옳은 것이길, 우리 엘리를 건강하게 돌려주길.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드디어 출발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엘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비행기가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보자. 나는 하늘 위에서 별을 만날 거야. 아이의 순수한 말은 클레어와 앤드류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엘리는 창밖 풍경에 매료되어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기 전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나는 괜찮아지는 거야? 클레어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내가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있어. 아주 멋진 나라로 가는 거야. 모건 가족은 이렇게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은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동시에 가족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적이 시작될 거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모건 가족은 한국에서의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공항은 세련되고 깨끗했으며 효율적인 시스템은 미국에서 경험했던 어떤 공항보다도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진짜 다르네. 우리나라 공항보다 정돈된 느낌이야. 앤드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병원에서 예약해둔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건 가족. 오랜 비행으로 피곤하시겠어요. 병원으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코디네이터의 따뜻한 환대에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하자 병원의 모습은 가족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병원은 단순한 치료시설을 넘어 최첨단 기술이 가득한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봇이 약을 배달하고 AI 키오스크가 진료 접수를 처리하는 광경은 앤드류와 클레어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상담은 엘리를 전문으로 치료할 김재혁 교수와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환자 가족의 불안을 깊이 이해하는 듯한 태도로 천천히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엘리의 상태는 심각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AI 기술과 정밀 의료를 통해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파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 교수는 치료가 진행될 동안 엘리의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엘리가 치료 과정에서 최대한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심리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심한 배려는 모건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회의실을 나서며 말했다. 그분들의 태도와 시스템을 보니 정말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딸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도전 낯선 땅, 새로운 환경.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부터 언어, 문화까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은 병원 근처 작은 원룸을 임대했는데 집 크기가 미국의 넓은 주택과 비교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몇 달이나 지낼 수 있을까? 앤드류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집안에 있는 작은 바닥난 방온돌에 누워 여기 따뜻해서 좋아 라며 새로운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한 환자 식단은 건강에 좋았지만 미국식 식사에 익숙했던 모건 가족에겐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클레어는 김치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 고개를 젓더니 나중에는 엘리에게 이건 몸에 좋은 음식이래. 너도 조금씩 먹어보자. 라며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엘리의 순진한 질문에 앤드류는 말을 잇지 못했고 클레어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강한 아이니까 잘 이겨낼 거야.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는 새로운 치료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AI 분석을 통해 엘리의 몸 상태를 정밀하게 재조사한 결과 특정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즉각 화학치료의 약물 조합을 수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조요법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김 교수의 설명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치료는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엘리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고 화학치료의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엘리가 병실에서 밝게 웃으며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본 앤드류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라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엘리는 이제 더 이상 종양 걱정 없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클레어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앤드류는 감격에 차서 의사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당신과 의료진 덕분입니다. 수술 이후 엘리는 꾸준히 회복하며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화창한 날이면 병원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엘리가 가장 좋아했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은 가족 모두에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엘리의 회복은 의료진의 헌신과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김 교수와 그의 팀은 마지막까지 엘리를 돌보며 완벽한 회복을 확인했고 모건 가족은 서울대병원과 한국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엘리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그 자체로 가족에게 또 다른 기적이 되었고 모건 부부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어. 한국에서 우리가 경험한 기적은 엘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 앤드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